캐나다에 본사를 둔 결제 게이트웨이 플랫폼 FCF페이가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초대형 은행 HSBC와 협력하여 암호화폐로 대출 담보 및 대출금 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FCF페이는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을 통해 대출 담보 및 대출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에 허용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리플, 시바이누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대형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을 본사로 하는 국제적인 은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리얼타임 금융 서비스와 국제거래, 자산관리, 기업 금융, 개인 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이 XRP를 채택했다. 이제 은행을 통해 자동 지불, 공과금을 XRP로 결제할 수 있다. 공과금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등이 있겠죠. 암호화폐가 점점 우리들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단순히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암호화폐가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 역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혁신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노무라는 자산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초대형 금융기업입니다. 바이낸스는 일본 최대 은행 그룹인 미쓰비시 신탁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정화폐, 고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긴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며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흔들리고 던질 게 아니다. 과연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겠죠. 미국이 과연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럴 만한 체력이 미국에게 남아 있을까? 국제신용평가단 무디스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시적인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며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출근을 하면서도 월급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아야 되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을 빚을 수가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에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셧다운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2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미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뻔합니다. 또다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 찍어낸 돈들은 또다시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JP모건도 말합니다.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7%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세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더욱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올릴 수 있겠죠. 에라이 모르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모두 죽어보자. 이런 마인드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국이 그럴 만한 체력이 남아 있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연준은 이번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주둥아리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었나요?
어쨌든 연준의 말 한마디에 대중들의 투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못하겠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공포를 주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이먼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금리를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은 3%에서 5%로 인상하는 것보다 경제에 더욱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금리를 0%에서 2%로 올리는 것은 거의 인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금리가 0%에서 5%로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금리를 더욱 올린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6%나 7%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한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금리를 연준이 더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미국은 올 초 미국 대형은행들이 줄파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달러를 더 찍어내 그 위기를 모면했죠. 우리들은 연준이 주중하리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알아야 할 겁니다.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지난 6주 연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유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시장에 공포를 느끼며 모두 도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솔라나와 XRP의 펀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대중들은 겁먹고 XRP를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오히려 XRP를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모든 게 미국의 작전이다.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고 금융 초대기업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준의 개미 털기 작전에 당하면서 큰 기회를 놓칠 게 아니라는 거겠죠. 오히려 이런 가격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했고 월가의 세력들 모두 따라서 코인베이스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미국의 밑작업이다. 블랙록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코인베이스는 현재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만 비트코인을 월렛에 보유하고 있다. 265억 달러로 하나로 약 35조 원 수준이고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의 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세계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를 죽여버리고 코인베이스를 제1의 거래소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미국은 일단 중국을 가장 견제해야겠죠.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페이팔은 미국판 토스라고 불리는 벤모를 통해 PYUSD로 결제를 확대한다. 미국은 테더와 별반 차이도 없는 스테이블코인 PYUSD를 출시하면서 중국의 테더를 죽여버리고 있다.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채택이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은 거래소를 장악하고 비트코인과 XRP의 보유량을 늘리고 채굴장을 장악하고 스테이블코인까지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밑작업들이 끝나는 시점에는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겹치게 된다면,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리고 월가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SEC가 완벽하게 리플에게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마도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줄 것은 바로 XRP일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개는 꼭 들고 가야 한다. 현물 ETF 승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모든 전문가들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문제이고 당연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하락할 때가 우리들이 던질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매일마다 드리고 있죠.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갑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의 SEC의 암호화폐 규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논의가 나올지 안 봐도 뻔하죠.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만간 기사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세상을 보면 수많은 초대형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리와 탐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탄생 때문이겠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통 금융 세력들, 월가의 세력들, 이것들이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쓰레기다, 사기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기술이죠. 수도 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없애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던 월가의 세력들은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넷이 탄생하면서부터 정보의 초고속화 시대가 오면서 비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인터넷 역시도 중앙화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공중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모두 다 할 수 있죠. 정보의 자유화가 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만약 인터넷이 중앙화가 되었다면 어떤 그 누가 후환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눈치 보고 무서워서 함부로 영상도 못 만들고 댓글도 못 달고 인터넷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봤어야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자유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금융의 자유화를 만들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 CBDC도 아닌 XRP가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금융의 자유화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는 없겠죠. 전 세계가 12대치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들의 금융을 통제하기 위함이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융의 자유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싫어하고 남의 간섭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죠. 누가 피땀 흘려 벌은 내 자산을 통제한다는 걸 지켜보게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결국 XRP와 같은 암호화폐가 12대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무게를 둘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 XRP의 가치와 잠재력에 무게를 두신다면 지금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부터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결제 게이트웨이 플랫폼 FCF페이가 홍콩에 기반을 둔 글로벌 초대형 은행 HSBC와 협력하여 암호화폐로 대출담보 및 대출금 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FCF페이는 이제 홍콩 상하이 은행을 통해 대출담보 및 대출금을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납부에 허용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 리플, 시바이누가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대형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다. 홍콩을 본사로 하는 국제적인 은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리얼타임 금융 서비스와 국제거래, 자산관리, 기업 금융, 개인 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1865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지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이 XRP를 채택했다. 이제 은행을 통해 자동 지불, 공과금을 XRP로 결제할 수 있다. 공과금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등이 있겠죠. 암호화폐가 점점 우리들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단순히 우리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암호화폐가 미래의 결제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일본의 최대 투자은행인 노무라 역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혁신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죠. 노무라는 자산이 5천억 달러가 넘는 일본의 초대형 금융기업입니다. 바이낸스는 일본 최대 은행 그룹인 미쓰비시 신탁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법정화폐, 고정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대중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긴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장이 위축되고 가격은 하락하고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며 암호화폐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흔들리고 던질 게 아니다. 과연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까를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겠죠. 미국이 과연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럴 만한 체력이 미국에게 남아 있을까? 국제신용평가단 무디스가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시적인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미국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셧다운이 발생하며 연방정부 공무원과 국방부 직원 등은 출근을 하면서도 월급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일부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문을 닫아야 되고 공항에서는 서비스 부재로 지연 등 혼란을 빚을 수가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5년 만에 셧다운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셧다운에서는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약 80만 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2달이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걸 어떻게 미국이 해결할 수 있을까? 뻔합니다. 또다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 찍어낸 돈들은 또다시 암호화폐로 흘러 들어오게 되겠죠. JP모건도 말합니다.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7%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세계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더욱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물론 올릴 수 있겠죠. 에라이 모르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모두 죽어보자. 이런 마인드라면 금리를 올릴 수 있겠죠. 아니면 미국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미국이 그럴 만한 체력이 남아 있다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죠. 연준은 이번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상황에 따라 금리 인상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주둥아리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었나요? 어쨌든 연준의 말 한마디에 대중들의 투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못하겠죠.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공포를 주고 있지만 시장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다이먼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금리를 5%에서 7%로 인상하는 것은 3%에서 5%로 인상하는 것보다 경제에 더욱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금리를 0%에서 2%로 올리는 것은 거의 인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하지만 금리가 0%에서 5%로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사람들은 여기서 금리를 더욱 올린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준이 6%나 7%까지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에 대한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금리를 연준이 더 올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미국은 올 초 미국 대형은행들이 줄파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달러를 더 찍어내 그 위기를 모면했죠.
우리들은 연준이 주둥아리에 공포를 느끼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그 진짜 속내를 알아야 할 겁니다. 디지털 자산 펀드에서 지난 6주 연속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갔지만 유출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시장에 공포를 느끼며 모두 도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솔라나와 XRP의 펀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대중들은 겁먹고 XRP를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이나 세력들은 오히려 XRP를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모든 게 미국의 작전이다.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고 금융 초대기업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들은 이런 큰 그림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연준의 개미 털기 작전에 당하면서 큰 기회를 놓칠 게 아니라는 거겠죠. 오히려 이런 가격 하락을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블랙록과 코인베이스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코인베이스와 감시 공유 계약을 했고 월가의 세력들 모두 따라서 코인베이스를 택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미국의 밑작업이다. 블랙록의 권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코인베이스는 현재 비트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0만 비트코인을 월렛에 보유하고 있다. 265억 달러로 하나로 약 35조 원 수준이고 비트코인 전체 보유량의 5%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세계 1위의 거래소 바이낸스를 죽여버리고 코인베이스를 제1의 거래소로 만들기 위한 작전이다. 미국은 일단 중국을 가장 견제해야겠죠.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페이팔은 미국판 토스라고 불리는 벤모를 통해 PYUSD로 결제를 확대한다. 미국은 테더와 별반 차이도 없는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출시하면서 중국의 테더를 죽여버리고 있다. 페이팔은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대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채택이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미국은 거래소를 장악하고 비트코인과 XRP의 보유량을 늘리고 채굴장을 장악하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완벽하게 장악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밑작업들이 끝나는 시점에는 미국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요? 내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이 겹치게 된다면,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그리고 월가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SEC가 완벽하게 리플에게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아마도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줄 것은 바로 XRP일 겁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개는 꼭 들고 가야 한다. 현물 ETF 승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모든 전문가들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의 문제이고 당연히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공포에 하락할 때가 우리들이 던질 것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해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희 톡방에서는 장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보, 실전 투자에 대한 정보를 아주 디테일하게 매일마다 드리고 있죠. 단기적인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저희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단톡방에서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하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지만 결국 그 폭등분을 다 반납하면서 XRP의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되시라고 XRP 370개를 무료로 단톡방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약 30만원 정도가 되겠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XRP 물량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보유량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갑자기 신청해 주시면 금방 소진되어 버리겠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구독자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로 거래소 개인 주소나 지가 주소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빠짐없이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XRP를 받으시고 영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감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문회에서는 2021년 10월 5일부터 2022년 3월 24일까지의 SEC의 암호화폐 규제 활동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논의가 나올지 안 봐도 뻔하죠. 바로 리플과 SEC의 소송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조만간 기사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세상을 보면 수많은 초대형 금융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죠. 전통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었던 전통 금융 시스템의 비리와 탐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탄생 때문이겠죠. 이것은 비트코인이 탄생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통 금융 세력들, 월가의 세력들, 이것들이 지금까지 암호화폐를 쓰레기다, 사기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잘 쌓아놓은 시스템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기술이죠. 수도 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없애려고 그들이 노력했지만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던 월가의 세력들은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터넷이 탄생하면서부터 정보의 초고속화 시대가 오면서 비밀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탈중앙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깊게 들어가 본다면 인터넷 역시도 중앙화가 맞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공중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그대로 모두 다 할 수 있죠. 정보의 자유화가 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만약 인터넷이 중앙화가 되었다면 어떤 그 누가 후환이 두려워서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나 있었을까요? 눈치 보고 무서워서 함부로 영상도 못 만들고 댓글도 못 달고 인터넷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봤어야겠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자유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진정한 금융의 자유화를 만들기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도 아닌 CBDC도 아닌 XRP가 전 세계 디지털 화폐가 되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금융의 자유화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는 없겠죠. 전 세계가 CBDC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들의 금융을 통제하기 위함이 더 클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융의 자유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억압을 싫어하고 남의 간섭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죠. 누가 피땀 흘려 벌은 내 자산을 통제한다는 걸 지켜보게 될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결국 XRP와 같은 암호화폐가 CBDC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단기적인 가격 하락에 무게를 둘 게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 XRP의 가치와 잠재력에 무게를 두신다면 지금 절대 싼 값에 XRP를 던지시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5693-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